지금 토지에 따른 건축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지에 따라서 건축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거에 따라 그 토지의 어떤 투자성이나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지의 어떤 가설계나 건축 계획을 잡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제일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1조 사전 제한이니까 이런 1조 사전 제한 때문에 그 용적률을 제대로 다 못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건축 계획을 잡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용 계획원에는 도시지역이고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과밀 억제권역, 수평 표면구역이에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뭐 서울에서는 지금 가축사육이 안 되는 거니까 해당이 없고, 대공방어 협조구역도 서울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과밀억제권역 역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항공법에 의해서 수평표면구역 역시 크게 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7층 이하기 때문에 어떤 요거는 어떤 이제 지을 때 7층 이하로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건폐율 용적률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지금 주거지역에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면 60에 200%입니다. 60에 200%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는 요 화면 위쪽에 보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토지용 계획원을 이렇게 이제 스케일에 딱 맞춰가지고 불러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떤 도면과 같은 형태로 불러 들어와져요. 근데 여기서 일단 토지 상태를 좀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이게 토지인데 지금 어떤 이쪽에 폭이 상당히 좁고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가로 쪽은 길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번 이걸 스케일로 재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7.3m 정도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는 지금 16.8m, 한 17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m에 17m. 그러니까 요 어떤 폭이 한 10m가 되면은 상당히 어떤 이렇게 주차하기가 좋은데 지금 10m, 한 7m가 나오다 보니까 주차는 좀 이런 쪽에 주차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차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도 가각전제라 그래서 차가 회전할 때 회전 반경을 주기 위해서 건축법적으로 이렇게 코너 쪽에는 이 토지를 잘라서 차가 어떤 회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가각전제라 그러다 보니까 토지 모양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제일 장점은 위로 북쪽으로 어떤 도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도로가 한 몇 메터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도로도 재보면 지금 3.967m, 그러니까 한 4m 정도 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 쪽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지금 뭐 계단하고 이제 1층 주차를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어떤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차량 배치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거 좀 배치를 해보고 할 때 어떤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건축선 잘 따져가지고 기둥 배치까지 하고 건물을 올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계단을 이쪽으로 몰아놨는데 요걸 가운데로 놓게 되면 요거는 지금 다각으로 좀 계획을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놓고
코아 부분을 가운데로 놓고 2층, 3층은 임대를 주고 맨 위층은 저기 주인이 거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봤는데, 일단 그러면 2층, 3층의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냐면 지금 106, 한 30평 정도 나와요. 30평 정도 나오면 계단 코아 한 4평 빼게 되면 한 이쪽 좌측이 한 12평, 우측이 한 12평 정도 전용이 나온다고 치면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방 2개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2층에 방 2개짜리 저 한 2세대, 그리고 3층에 2세대니까 총 4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위에는 주인 세대가 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어떤 주차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차는 한 4대 정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주어진 토지를 가지고 다각으로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계획을 잡아본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건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주차 규정은 다 거의 맞춰서 간 거고, 그 대신에 다가구보다는 어떤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잡아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뭐 2층은 부모 세대가 살고 3층은 자녀 세대가 살고 이런 쪽으로 계획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좀 따져서 아무리 가족관이라도 뭐 한쪽은 자녀 세대, 한쪽은 부모 세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란다가 나오는데, 이런 디자인보다도 또 뭐 이런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디자인을 잡아본 겁니다. 그 어떤 계단은 이쪽으로 배치하고, 뭐 이쪽에는 계단은 이쪽으로 배치하고, 주차는 한 대씩, 세대당 한 대씩 했을 때 뭐 이런 디자인도 나올 수 있다. 요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는 한 세대는 여기 살고 한 세대는 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담돼서 일단 요것만 건축을 해서 살다가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저기 어떤 자금이 마련이 되면 이걸 새로 건축한다든가, 이렇게 2세대로 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렇게도 계획을 좀 잡아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어떤 그 계획했던 거, 디자인했던 거, 그거를 다시 좀 간편하게 이렇게 매핑을 좀 해보면,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아까 도면에서는 좀 매핑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번거로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간편히 좀 매핑이 돼. 그 대신에 단점은 스케일이 정확히 많지가 않아가지고 정교한 시공도면이나 이런 걸로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고객분들과 이미지 컨셉을 잡아서 어떤 방이나 이런 배치나 방의 배치라든가 형태를 잡을 때는 굉장히 간편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의를 해서 어떤 최종 결정이 되면 다시 아까 프로그램 가지고 정교하게 도면을 다시 그립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보면 지금 1층에서는 이제 위쪽으로 계단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고, 차가 있고요.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이제 1층은 배치가 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만요.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 들어와서 여기 문이 있고요. 문이 있고 들어와서 지금 이쪽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화장실. 그러니까 계단 타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요거 이제 윗계단 올라가는 거고, 2층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문을 찍어놨는데 뭐 이렇게 놓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기구 배치가 됐고, 그러니까는 2층은 거의 주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스케일이 좀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 이 주방도 좀 너무 큰 것 같고, 화장실도 좀 큰 것 같아요. 화장실도 내부를 살펴보면 지금 뭐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그 다음에 세면기, 뭐 이제 어떤 변기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좀 넓어요. 그래서 약간 줄이게 되면 공간이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배치 같은 게 좀 싱크대라든가 배치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것도 주방기구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배치를 좀 줄이고 하면 그 어떤 거실 공간이 좀 넓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셉으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도 3층은 지금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 이제 이쪽 오른쪽은 화장실이고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3층은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 그래서 침실 놓고 이제 컴퓨터 놓고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좀 방이 2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면적들을 약간씩 줄여서 이제 방을 2개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요거 스케일로 가다 보면 그 화장실하고 계단실이 좀 넓어서 이걸 좀 줄이면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층을 올라가 보면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어떤 거실 형태로 좀 쉬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파 놓고 TV 놓고 이런 공간으로 놨고, 여기가 지금 베란다로서 어떤 좀 뭐 고기도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배치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바베큐 놓고 뭐 어떤 이런 테이블 놓고 해서 저 가족들이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요 옆에도 부모님이 산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층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뭐 한 개층만 일단 짓고 그 한 개층은 나중에 지어도 되고, 뭐 2개 다 져서 한 세대는 또 별도로 세를 줘도 되고. 근데 요게 지금 그 아까 그 디멘전 갖고 정확히 따져보면 요 한 바닥이 한 12평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한 바닥이 한 12평 정도 나오니까 3층으로 가볼까요? 3층 지금 요게 지금 한 12평 정도 나오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물론 그 계단하고 화장실이 빠지게 되면 투룸이 아주 좁게는 나오는데,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원룸 타입으로 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치는 아무튼 그리고 2층은 뭐 다이닝룸, 3층은 베드룸 뭐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면 어떤 또 아파트랑 틀리게 층간소음도 없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거 이제 종합해서 어떤 투자성 검토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물건 나온 게 5억 5천에 나와 있어요. 5억 5천에. 대지는 120.6, 그러니까 37.09평, 약 37평입니다. 그거 공시지가가 지금 794만 원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공시가만 지금 한 800, 그러면 평당 보통 공시가가 2배 정도 보니까 한 1600 정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공시가가 3억 정도, 2억 9천이니까 3억 정도 되면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 나온 가격은 평당 1484만 원에서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5억 5천에. 그리고 현재 가치로서는 그 바닥이 18.27평이에요. 18.27평이고 현재는 54.8평이 현재 총 연면적이고 현재 용적률은 147%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 아무튼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적용하면 그 지었을 때 바닥 면적은 22.25평이고 연면적은 74.27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1989년도에 지어졌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연화조예요. 연화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거주 요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가율이 제로예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없다 보니까 토지 가격만 있는 겁니다. 토지 가격만 5억 5천이 되는 거고, 지금 건물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런 빨간 벽돌에 오래된 건물이고, 그 89년에 지어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겠지만 이런 감나무도 있고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는데 이제 많이 그건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건물 가격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하가 2세대고 여기가 1층이 2세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에 주인 세대가 살았었어요. 물론 옥탑까지도 있고 막 이랬는데 옥탑도 공실이고 지하도 공실이에요. 이런 지금 노후된 다가구 주택들이 지하들이 지금
공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 조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물로서의 가치를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가 2개 호수예요. 방이 2개. 근데 공실이고 1층이 2세대, 방 2개짜리가 2세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는 공실이고 하나는 5천에 10만 원 받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이것도 어떤 많이 넓다 보니까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2층 역시 방이 3개인데 그 1,500밖에는 못 받고 있어요. 1,500밖에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금액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보증금이 2억에 10만 원이에요. 방은 11개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2억을 보증금 빼버리면 5억 5천에서 보증금 2억 빼면 실제는 3억 5천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3억 5천 월 임대 10만 원 정도고, 그렇게 따지면 수익률은 뭐 0.34%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뭐 비어있는 방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을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들 여쭤보는 게 이게 이제 대출이 가능하느냐, 다가구는 거의 대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방 하나당 3,500씩을 공제하고 있어요. 3,500씩 공제하면 방이 11개면 3억 8,5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러면 5억 5천에서 3억 8,500 공제하면 1,650만 원, 1억 6,5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서도 뭐 40%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6,60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구는 그게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요거를 원룸으로 건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고, 원룸으로 건축하게 되면 지금 한 평당 600만 원 정도 봤을 때 74평 정도로 건축하게 되면 한 3억 2천 정도 나와요. 3억 2천 정도 나오면 그 전체 뭐 5억 5천에 매입해서 3억 2천, 이제 이 3억 2천도 이렇게 신축을 할 경우에는 대출이 어떤 이렇게 건물을 졌을 때 우리가 월세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은행채하고 협의가 되면 못해도 최하 5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소위 말하는 건축자금 대출이에요. 신축자금 대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8억 7천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요게 조금 잘못됐는데, 요게 201호, 그리고 요게 이제 202호죠. 왜냐하면 1층이 피로트니까 요게 301호, 요게 302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인 세대 401호 했을 경우에 그 방 2개, 아까 설계도 잠깐만 지금 방 2개 나온다고 치면 못 받아도 1,060만 원씩은 받아요. 그러면 2층하고 3층이 총 4세대, 4세대가 방 2개씩 해서 1,060만 원씩 받고 4층은 주인이 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4천에 24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총 8억 7천 투자했을 때 240 나오면 지금 약 3.4%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대출금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출은 50%나 60%에 따라서 이건 또 수익률은 틀려지겠죠. 요거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은행하고 협의해봐야 정확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다가구로 갔을 때 어떤 그런 투룸이나 2층, 3층에 임대를 주고 주인이 거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살 경우에, 또는 한 동을 어떤 전세를 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필지 분할을 해서 매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한 바닥이 한 11평에서 2평 정도 나왔을 때 한 25평에서 한 6, 7평 정도 2, 3, 4층 해서 됐을 경우에
못해도 한 4억 정도의 보증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총 마찬가지로 한 8억 7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4억 빼버리면 한 4억 7천 정도, 이 정도면은 원금 회수가 된 실투자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5억 정도면은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를 또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매매를 그렇게 지금 25평, 전용 25평, 6평,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푸르지오들 같은 경우에는 10한 2, 3억대 돼버리니까 그건 좀 판단해보면,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단독주택이고, 그렇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제 굉장히 그런 좋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최종적인 판단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초기 계획 잡았을 때, 어떤 토지 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열악했어요. 열악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배치를 좀 해보니까, 이 북도로가 있다는 좀 굉장히 장점으로 여겨져서 상당히 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두 세대가 져진다 그러면 요것만 먼저 짓고, 나중에 여기라 지어서 이걸 팔 수가 있어요. 팔았을 때 충분히 이걸 과연 얼마에 받을 수가 있을 건가. 지금 이런 한 30평대 아파트들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10한 2, 3억, SK도 롯데가 7억, 8억씩 육박이 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주택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층간소음도 없고, 그냥 딱 자기네들만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토지값으로 1484만원 밖에 서울에서 이런 거 지금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도로를 가지고 있는 땅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엔카미노